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지난 한 주 내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눌렸었는데 금요일은 꽤 회복을 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한쪽에서는 좀 모락모락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읽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2주를 쉬고 나서 3주 만에 고위급 협상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북경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서 플러스 효과를 냈고요. 또 하나 요인은 백악관의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자기가 결정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두 가지가 일단 호재로 반영되어진 하루였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문우신 장관이 베이징에서의 무역 협상에 마무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몇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뭔가 좀 협상이 잘 건설적으로 진행됐다 얘기를 했고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전례 없이 진전된 제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요. 여하튼 류어 부총리가 워싱턴에 이번 주 와서 또 역시 목요일 금요일 회담을 할 텐데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달 동안에 포함해서 3개월이 마무리되면서 1분기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연초 이후 주수를 보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이어진 것이 맞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은 무려 3개월 동안 1분기 13.1%로 올라가면서 1998년 이후 최고의 1분기로 좀 상승을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는 2013년 이후 최고의 1.3%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의 분기 16.5%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 12월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분들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라는 분명히 주장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미국과 중국이 작년 1, 2월부터 상당한 어떤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간다 하면서 무역협상에 대한 어떤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역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기술주입니다. 기술업종은 한 분기 동안에 3개월 동안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19.45%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분명히 맞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S&P 500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20개 종목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실제로 보면 기술주가 반도체 기업인 자일링스나 AMD 등을 포함해서 20개 중에 무려 20개가 기술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하락한 2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젠이나 CBS헬스 같이 소위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9종목으로 또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주가 주도하고 바이오 제약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3개월 동안 흐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내내 시장을 억눌렀던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 리세션의 논쟁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처럼 10년물 금리는 2.40%로 마무리되고 3개월은 2.396%. 물론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10년물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해소됐다라기는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장단기 금리 역전은 5일 만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마무리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1년 전과 현재 일드 커브는 여전히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리프트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리프트가 진짜 말도 많고 논쟁도 많이 심한 것이 사실인데요. 상장 시점에 시가총액이 243억 달러를 찍었고요. 주당 72달러를 공모하면서 급하게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한때는 주가가 8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99억 달러까지 갔지만 결국 공모가보다는 위지만 시초가 대비인 11%나 쭉 하락하면서 78.2달러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시가총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64억 달러. 우리나라 보면 현대차보다 비싼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한 해 무려 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과거에 아마존도 상장했을 때는 엄청난 적자였고요. 넷플릭스도 적자였고 페이스북도 적자였기 때문에
물론 주시장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리스트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장단기 금리 일단 역전된 거는 단기적으로 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 아주 간발의 차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안정됐다고 얘기하기 아주 어렵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이제 4월 흐름도 결국은 이제 지난주 계속 얘기한 것 같은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요.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죠. 주목해야 될 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지만 닷새 이후에 금요일이 있을 고용 보고서죠. 왜냐하면 기억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소위 2월 고용 보고서가 충격적인 신규 고용이 불과 2만 개밖에 안 늘어나서 3월 초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달에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명으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 정도에 갈 거라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지난달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신반의한 눈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달과 똑같은 3.8% 정도 내외, 시간당 임금도 3.4% 증가하면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겠고요. 역시 소매 판매가 1월달, 2월달 별로 좋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12월과 1월이요. 월요일날 오늘 오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2월 소매 판매가 0.3% 정도 전월 대비 늘었을 거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한 0.4%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와 소위 서비스업 지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오늘 밤에 나옵니다. 미국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각각 나오는데요. 숫자로 보면 제조업은 54.2가 나올 거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54.1보다는 약간 0.1%포인트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만만해 보이진 않는 수치가 될 것 같고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난 주말에 워낙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워낙 이게 트럼프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시진핑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이거를 우리가 여유를 갖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재료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에서는 협상안의 최종 문서화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마지막 또 요한만의 투표가 또 그만 무산되면서 테레사 메이가 뭐 사퇴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관시권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되겠고요. 실적은 이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 날이죠. 월그린 부트 얼라이언스가 있겠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맥주 이렇게 와인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전 세계 와인 마켓쇼 1위를 갖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실적을 발표하는 정도만이 관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국내에는 이제 삼성전자 금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고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우리 시장 또 종목과 연관 지어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뚜렷하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 날 5%가 급등했는데요. 일단 내용 보기 전에 일단 최근에 월가의 시간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월가의 목표 주가는 지금 $46 정도 나옵니다. 현재가 대비 한 13% 정도가 여유가 있는 것에 평균 주가 나오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위아래가 엄청나게 극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은 $46 나오지만 최고가는 $75 로젠블렛에서 제시할 정도였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한 $70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시티그룹은 무슨 소리냐. 지금과 비교도 비싸다면서 $30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가 지금 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 차이 나는데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매수가 17명, 매도가 2명이나 있고 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평균 가격의 개념보다는 위아래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미국에도 반영됐다는 것인데요. CSA 증권사가 최근 아마존과 삼성전자와의 서버 문제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잘해. 예, 삼성전자 얘기 듣고 있었는데 또 잠깐 좀 말이 끊겼습니다. 예, 오늘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세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는 쪽으로 해서 가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